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북오산 자이 리버블 시티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아파트에 대한 정보, 다음에 추첨제 물량, 입지, 다음에 분양가와 안전마진, 대안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북오산자의 리버블 시티입니다. 이름이 좀 애매해요. 리버블. 이렇게 자르면 이거 뭔가 좀 버블 느낌 나서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 통으로 가셔야 됩니다. 리버블 영어로 리버블 살기 좋은, 살 수 있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오산의 이 내산미동이라는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위치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산의 북쪽에 있고 화성시, 동탄 1신도시와 접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세대수는 1275세대가 분양해서 상당히 큰 그런 규모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력 평형은 아무래도 84 주력인 것 같네요. 최근 오산 부동산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규제죠. 11호 규제 이 타이밍을 보시면 이 오산과 주변 지역 부동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성 같은 경우 초록색인데 확실히 띄었죠. 풍선 효과를 좀 누린 그런 화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오산 같은 경우는 있긴 있었어요. 풍선 효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성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아주 미약한, 이걸 풍선 효과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약하게 약간 있었다. 그리고 오산 최근 요 빨간색 보시면 요 파란색 경기도보다 약간 낮았다가 최근엔 경기도보다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좀 따로 노는 거 하나 보이시죠? 요 보라색 따로 노는 평택. 평택은 규제든 아니든 요 0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평택 부동산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기본적인 규제 내용 확인하고 갈게요. 자, 오산시 1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당해 대상이고요. 오산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전매 제한도 짧아요. 6개월밖에 안 되고 실거주 당연히 없죠. 분양가 상한제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적은 아파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전매도 자유롭죠. 6개월만 풀리면 전매도 가능하고 좀 투자가 좀 자유로운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60% 나오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리고 여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용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 일반 공급에서는 훨씬 더 많다. 2배 가까이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요 대형 평수들은 전부 100% 추첨제로 공급이 된다. 그래서 전체 1200세대 중에 400세대나 추첨이 되니까 3분의 1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청약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가 낮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굳이 청약 통장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입지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산의 북쪽, 북오산 IC와 가깝고요. 여기 동탄 1신도시니까 여기가 바로 화성이죠. 여기가 화성, 여기가 오산이라고 보실 수 있고, 동탄 1신도시를 크게 붙여놨죠. 이 이유는 동탄 생활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동탄 신도시이고 여기도 바로 산업단지, 여기가 이동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요 새마역을 중심으로 한, 요 오산대역을 중심으로 한 요 세교 1지구 들어서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가 좀 외져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외진 곳이라 역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가장 가까운 오산대역까지가 한 1.7km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그 정도 좀 먼 거리이고, 여기 동탄역까지는 차로 한 20분, 버스로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 오산 시내, 요 밑에 있는 오산역 인근까지는
비슷해요. 거리가 5km쯤 되고 소요 시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입지를 보면 동탄과 오산 사이에 있는 양쪽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좀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 내산미 2구역이라는 곳을 개발해서 짓는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2단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이에서 시공을 할 것 같고요. 가운데, 지구내 가운데 초등학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9년 3월에 개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원 약간 생기고 복합용지, 상업시설 같은 것들 좀 들어오겠죠. 들어올 계획이 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약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 한번 살펴봐야겠죠. 좀 단점이 좀 많아 보이는 입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요 주변 위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산이죠, 산. 예, 뒤에 산. 여기는 뭐 개발이 될 거니까 여기는 개발이 된다고 치고, 요 앞에도 그냥 뭐 그냥 농촌 마을 같죠. 네, 그리고 옆에 바로 고속도로, 뭐 터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생기는 상가, 여기 앞에 택지지구 개발돼도 뭐 몇 개 상점 이런 거 빼고는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에 뭐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자차가 없다면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은행을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 또 지구 내 초등학교는 생긴다고 했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도 굉장히 멉니다. 중학교 굉장히 멀고 막 새마을역 주변까지 가야 되고 오산대역 주변까지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요런 교육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분양가 보시면 여기 84 기준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기준으로 한 최고가 한 6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발코니 확장 시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좀 추가가 되는데, 이게 84 비평면이거든요. 84 비평면인데 3면 발코니죠. 3면 발코니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비쌉니다. 1,4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평면도 얘가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면 확장을 하면 얘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확실히 넓죠. 요 3면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넓습니다. 일단 베타룸이 생겨요. 드레스룸을 제외하고 안방에 방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알파룸 당연히 있고요. 실내 팬트리까지 있고 실내 공간만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넓다, 좋은 평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뭐 욕실 스타일업 이런 것들 좀 해야죠. 그래야 좀 집이 예뻐 보이니까요. 이런 거 하면 한 3, 4천만 원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이제 한 6억 후반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옵션을 많이 넣으면 7억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산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버풀시티는 위치가 여기고요. 자, 나머지 이 두 개 아파트는 세교 2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입니다. 우미린 레이크시티, 우미린 센트럴시티. 분양 시기는 좀 차이가 있죠. 분양가 차이도 한 5천만 원 정도 납니다. 아무래도 분양 시기가 늦은 만큼 분양가가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교 2지구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한 5.5억 정도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리버풀 시티는 아까 가격이 한 6억 후반이었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 얘는 세교 2지구는 아니고 여기 병점역, 병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7억, 6억 9,900인가 그래요. 7억이라고 봐야죠. 최고가 기준 한 7억 정도의 분양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2024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팔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 일부 세대는 지금도 안 팔린 상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고산자의 리버풀 시티는 오산 내에서는 좀 분양가가 비싼 편인 곳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볼 거는 서동탄역 더샵 파크 시티입니다. 자, 이 아파트 위치가 어디냐?
여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부고산자의 리버블 시티는 여기입니다. 네, 인접하죠. 네, 상당히 가까운 위치고, 여기도 오산이에요. 여기도 오산이고, 여기 길 건너, 여기가 화성이죠.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는 진짜 얘는 네, 화성과 이 동탄 1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으로는 훨씬 낫죠. 네, 이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비록 행정구역은 좀 다르겠지만요. 자,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고, 동탄 1신도시 생활권이고, 연식은 이제 올해 8년 차죠. 8년 차고, 이 부고산자의 리버블 시티와 비교하면 10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가격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면 한 6억 전후죠. 네, 6억이라고 봤을 때 6억 후반이었어요, 분양가가.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더 낮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1억 원 정도 낮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입지 좋은 준신축, 입지 안 좋은 신축.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지가 좋은 준신축이 1억 정도 싼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축이 좋다고는 하지만 입지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엄청 구축은 아니니까요. 8년차 정도면. 자, 다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비교할 아파트는 더샵 오산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여기죠. 네, 오산대역, 1호선 오산대역 바로 앞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변 아파트 대비 그나마 좀 신축이어서 메리트가 있고 역과도 가까운 곳이에요. 자, 역시나 부고산자의 리버블 시티와 입지가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좋고 여긴 심지어 역세권인 아파트입니다. 연식은 올해로 6년 차 이제 준신축에 접어들었고, 연식은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한 9년 정도, 8, 9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양가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현재 시세 한 6억 후반, 호가는 뭐 7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비슷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입지 좋은 준신축 가격과 입지 안 좋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고산자의 리버블 시티에 분양받을 돈으로 역세권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초중고 다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말이죠. 자, 다음은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 아까 소개드렸죠. 요 병점역과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고 여기까지는 한 15분쯤 걸리는 것 같습니다. 1km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점역에 있는 인프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홈플러스도 그렇고 여기 뭐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인프라들, 여기 전체가 이렇게 병점역을 중심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물론 행정구역은 다릅니다. 여기 오산이에요, 오산. 여기도 병점 역세권, 병점 생활권인 아파트이고, 가격을 보면 예, 여기는 부고산자의 리버블 시티 분양가보다 좀 비싼 상황입니다. 비록 미분양이 좀 있긴 하지만 가격대는 좀 있어요. 7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비싼 곳이고, 여기는 확실한 역세권 신축,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신축. 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 차라면 얘를 선택하는 것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가를 해보면 가격은 옵션 포함 시 6억 후반, 7억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주변 가격 대비해서 안전 마진이 좀 없어 보인다. 네, 좀 비싸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입지 좋은 준신축, 입지 안 좋은 신축 구도가 여기 오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다.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트렌드죠. 네, 신축 분양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입지가 떨어지는 그런 신축 가격이 그 지역 핵심 입지, 좋은 입지의 준신축 가격과 비슷해지더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신축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한 번에 완판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금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사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분양가는 네, 옵션 빼고 네, 분양가는 한 6억 5천쯤 됐습니다.
계약금 10% 있으면 청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돈은 대출로 마련하면 되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잔금 대출 시 무주택자 조건만 맞으면 70%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간평가가 분양가라고 가정할 시 한 4억 5천만 원쯤 최대 받을 수 있거든요. DSR 구해보니까 한 연봉 한 7천만 원 이상은 돼야 이 정도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금리는 한 4.5%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상환금은 월 230만 원씩 한 30년 기준으로 갚아야 된다. 확실히 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로 다 내고 중도금 이자 내고 잔금 대출에 전환할 때 한 부족한 금액, 이 잔금 대출 최대 금액에서 계약금 빼고 세금 빼고 이런저런 금액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축을 하시거나 입주까지 아니면 부족한 금액은 신용 대출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돈이 없다, 부족하다 싶으면 분양권 매도도 가능하니까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피가 붙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오산 지역 아파트 피가 500, 1000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부고산자의 리버블시티에도 피가 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입주 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럴 때 전세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줄 수는 없지만 전세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한 4억 5천, 그냥 4억대 정도 전세 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고산자의 리버블시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이, 레미안과 더불어 정말 좋은 브랜드죠. 하지만 애매한 입지, 그리고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외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너무 외지고 주변 인프라가 좀 완비가 될 때까지 기약이 없죠. 그냥 계획으로만 나와 있고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면 진짜 난감해지는 거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규모도 좀 큰 편은 아니고 외진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오산에서 요 토탈 분양가 7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매력적인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고산자의 리버블시티에 갈 이유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최선일까라는 말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